2019년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김떡상이 5년 동안 지겹게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최신 갤럭시 노트로 바꿉니다. 화면이 큰 스마트폰으로 바꿔서인지 어린아이 마냥 신나서 TV 대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유튜브를 시청자로서 시작하게 됩니다. 당연히 주식 투자를 좋아하는 김떡상을 유튜브 AI가 알아차리고 주식 방송만 저에게 노출을 해주네요. 그렇게 이런저런 주식 유튜브 방송을 접하게 되는데요. 주식 유튜브 방송들을 보다 보니 제가 더 잘할 것 같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확신이 섰어요. 그렇게 호기심에 작년 5월 달부터 김떡상 TV를 개국하게 됩니다. 일이 정말 커졌네요. 호기심에 시작한 방송이 10개월도 안 돼서 구독자 5만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모로 김떡상은 제정신 아니죠? 정말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100번을 해도 모자라네요. 김떡상 능력 이상으로 채널이 너무 커졌습니다. 김떡상 부족한 거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김떡상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 여러분도 제정신 아니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정신줄 놓고 끝까지 가봅시다. 처음엔 호기심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큰 책임을 느끼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부담도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장이 어려울 때는 너무 외롭기도 해요. 결국 못 참고 다 보긴 하지만 일부러 댓글도 잘 안 보려고 하고요. 여러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장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제가 흔들리면 5만 명이 흔들리니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은 저희 가족 다음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아세요? 김떡상 TV를 하기 전까지 제 인생의 전부였고 억대 연봉의 대우를 받으며 승승장구해온 제 본업을 그만둬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할 정도예요. 이런 얘기는 처음이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께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을 합니다. 남들처럼 떨쳐버릴 줄도 알아야 하는데 쓸데없이 책임감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고민은 하면서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타고난 책임감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까지 김떡상에 의지하는 사람이 참 많네요. 아마도 저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구독자 5만 명 돌파 기념으로 그냥 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제가 회사는 포기할 수 있어도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은 저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랍니다. 또 주책이죠? 어쨌든 김떡상은 여러분의 성공을 누구보다 원하고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지옥의 중심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더욱 냉정하게 시장을 살펴보자고요. 준비되셨나요? 다들 씩씩한 목소리로 출발을 외치며 시작해봅시다. 출발! 이 영상을 올린 지 한 달 정도 됐나요? 지금과 같은 조정 흐름을 조심스럽게 전했었는데요. 안 좋은 예감은 왜 이리 잘 맞을까요? 이 영상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력을 의미하는 고객 예탁금 추이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한 달 사이에 10조 이상 빠져나갔네요.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비트코인이죠. 개인 투자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우리 증시의 방어력이 확실히 줄어들었군요. 12년 주식을 하면서 비트코인 수급까지 고려하면서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주식 투자하면서 고려해야 할 것들도 바뀌는데요. 우리도 잘 적응해 갑시다. 지루하고 괴로운 박스권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네요.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었죠. 오늘이 딱 박스권 하단에 도달해 버렸네요. 시장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인지 일단 살펴봅시다. 홍콩이 주식 거래에 붙는 인지세율을 인상하기로 했군요. 시장이 안 좋으려니 별일이 다 있네요. 인지세는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주식거래 비용이 증가한다는 소식에 홍콩 증시는 직격탄을 맞았고 아시아 주요 증시,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돌발 악재가 나왔군요. 주식하기 참 어렵죠? 다른 나라 세금까지 예측해야 하나요? 안 그래도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린 가운데 홍콩발 돌발 악재까지 터졌으니 오늘은 하락이 맞군요. 거기에 중국의 정책금리 인상 등의 긴축 우려도 남아있죠. 그냥 우려투성이군요. 일단 홍콩발 인지세 인상은
시장이 적응을 할 겁니다. 일단 단기 투심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 인상은 경기가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당연한 순리라고 했죠. 시장은 금리 인상이 시작되려는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뿐이지 이 또한 시장은 적응을 할 겁니다.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제로 금리를 기반으로 유동성 장세에 익숙한 투자자들의 단기적인 거부 반응인 거예요. 하지만 시장은 금리 인상 분위기를 결국 받아들일 것이고 금리 이상 순리에 적응을 하게 되면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경기 회복을 기반으로 하는 실적 장세는 그동안 보여주었던 유동성 장세보다 더 강력할 겁니다. 단순 뇌피셜이 아니라 과거를 거울 삼아 의견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떡상이 길어야 한두 달이라고 지겹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의 긴축 우려에 대한 김떡상의 생각도 전해야겠죠. 중국상의 종합지수를 봅시다. 버블인가요? 중국은 주식시장도 그렇고 경기도 회복 구간에 있긴 하지만 과감하게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주식시장이든 경기든 버블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과감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중국 정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글로벌 경제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요. 버블도 아닌데 경기 회복을 벌써 속도 조절을 한다고요. 제가 중국 공산당이라고 해도 글로벌 경제 패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경기 회복을 가속화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중국의 회사채 만기는 3월과 4월에 집중되어 있어요. 회사채 만기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정책 금리를 인상하면 부실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면서 의도치 않는 연쇄 부도 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 상황이군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홍콩과 같은 평소 관심도 없는 국가의 세금 인상까지 고려하며 주식 투자를 할 수 없고 미국의 국채 금리 인상 분위기는 시장이 적응해야 하는 순리이며 당장의 중국 정책 금리 인상은 분명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 정부의 유동성 긴축 강도는 예상보다 강할 수는 있지만 정책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은 어렵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물론 틀릴 수 있어요. 김떡상 개인의 생각이니까요. 다시 코스피 일봉 차트 보시죠. 시장이 박스권 하단까지 조정을 받거나 깨지면 악재의 성격이 단기성인지 추세를 꺾는 악재인지를 따져보자고 했죠. 아직까지는 시장의 추세를 꺾을 악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추가로 더 큰 악재가 나온다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네요. 따라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어요. 김떡상이 말로만 공포에 사라고 하고 줍줍하라고 하니 입만 나불댄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공포에 사야죠. 아니 지금은 물려도 사야죠. 길어야 한두 달 물리겠네요. 대신 1년 뒤 2배는 먹겠는데요. 저도 총알이 거의 바닥 직전입니다. 이따구로 더 빼면 마이너스 통장 깔지도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돈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질 수 없는 게임이니까요. 마음 편히 투자하다가 마음이 불편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엔 큰 수익을 거둘 꿈의 주식, 그리고 시장이 반등할 때 가장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꿈의 주식, 이런 꿈의 주식들을 헐값에 살 수 있는 할인 행사 이벤트가 열렸네요. 당장의 수익은 뱉었지만 결국엔 2배, 3배 수익을 거두게 될 겁니다. 김떡상의 관심 종목이 궁금하다면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목들을 보면서 더 얘기해 볼까요? 삼성전자 일봉 차트 보시죠. 여전히 아름답죠? 심지어 견조하네요. 최선호주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김떡상도 오늘 매수 구간 안에서 추매한 거 보셨죠? 돈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닌데 맨날 줍줍하라고 한다고 투정하는 분도 계시죠? 9만원 위에서 비중 조절 의견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박스권 흐름을 이미 예고했었는데 당연히 기본적으로 슈팅 구간에서는 조금이라도 현금을 챙겨야죠. 어쨌든 삼성전자 홀딩이죠? 현금을 다 소진하신 분들도 많을 테니 줍줍 얘기는 생략하고 8만원 깨지면 마이너스 통장 까자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NNF 봅시다. 멤버십 회원님들께는 최근에 7만원 초반까지 빠질 수 있다고 기다리자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7만원도 깨버렸네요. 얘도 제정신 아니죠? 지금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러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매수하기에 전혀 부담이 없죠.
보유자는 2차 전지는 2차 전지라는 이유만으로도 얼마든지 홀딩이 가능합니다. 김떡상은 3배 먹었다고 8만원 중후반에서 원금 회수한다고 커뮤니티 게시글로 공유했었죠. 지자랑이 아니라 항상 현금 없어 하지 말고 단기 과도한 슈팅에서는 조금이라도 현금을 확보하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한 얘기 또 하죠? 다음은 LG화학 일봉 차트 보시죠. 이거 완전 엉망진창이네요.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이어지고 있군요. 아무리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부담이 있다고 해도 이건 너무 싸졌네요. 다음은 현대차 일봉 차트입니다. 22만원부터 23만원대가 매수 구간이죠. 여전히 우리의 매수 구간에 있어요. 아이오닉 사고 싶네요. 보유자는 당연히 홀딩이네요. 다음은 기아차입니다. 당장은 물릴 수 있어도 2배는 먹을 거 뻔하죠. 매수 구간의 하단이었던 8만원조차 깨졌죠? 이미 미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감산 우려가 발생했네요. 영원히 반도체가 부족한 거 아니죠?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현대모비스 보시죠. 30만원 초반을 공략하자고 했고 여전히 30만원 초반에 있네요. 앞으로 자동차는 세상을 바꿀 겁니다. 아이오닉 보니까 테슬라가 완전 오징어가 돼버렸죠. 현대자동차 그룹의 방향성이 틀릴 수가 없군요. 다음은 삼성 SDI를 봅시다. 다시는 보지 못할 가격까지 빠졌군요. 볼 것도 없죠? 바닥 구간이군요. 매수를 해야 하는 가격에서 오히려 매도를 고민하는 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다음은 카카오를 보시죠. 월요일 새벽에 커뮤니티 글로 비중 축소 의견 드렸죠. 오늘 조금 다시 샀습니다. 이렇게 빨리 다시 살 줄은 저도 몰랐어요. 시장이 맛이 갔다는 거죠? 조정을 받고 있으니 카카오 네이버 모두 부담이 덜어지고 있으니 째려봐야죠.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얘도 61선까지 도달했네요. 시장 정말 마탱이가 간 거예요. 다시 오지 않을 베팅 기회예요. 보유자는 지금 팔면 안 되죠. 반도체와 전기차의 호황은 삼성전기의 호황입니다. 장기 투자할 종목인데 뭐가 쫄리죠? SK 봐야죠. 1파, 2파, 3파, 4파 조정 중이네요. 현재 조정 중인 4파 조정이 마무리되면 전고점을 넘어서는 5파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바닥이 어디냐고요? 27만원대일 줄 알았는데 깨졌죠? 미친 거죠? 존버하면 40만원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정말 심플한 날이네요. 중요한 라인이 다 깨졌죠? 기술적으로 보니 바닥을 뚫고 지하에 있는 지옥에 있군요. 다시 한번 더 말할게요. 유동성 장세가 주춤하더라도 앞으로 경기 회복을 기반으로 한 실적 장세가 올 겁니다. 안전벨트 단단하게 잘 매세요. 최근의 하락을 다 만회하고도 남을 장세가 다가오고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쭉쭉 빠지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찔끔씩 빠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가파른 하락은 빠른 반등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1년 뒤 2배는 먹을 텐데 지금 뻐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다시 봐도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김떡상이 꼴배기 싫게 지자랑 할 날이 다가오고 있군요. 이번에도 버티면 2배, 3배 먹을 겁니다.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를 보지 말고 회사 이름을 보세요. 대박이죠? 죄송하지만 여전히 당분간은 조정입니다. 극심한 지옥의 중심에 서 있네요. 이제 와서 포기를 하실 건가요? 저는 지옥의 중심에서도 제 갈 길 가겠습니다. 반등은 예고 없이 나올 겁니다. 무조건적인 존버는 하지 말자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네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 오늘의 공포를 떠올린다면 그저 우스울 겁니다. 두고 보시죠.